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상품팀의 김주영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아까 보셨지만 저희 그 상품팀의 이은수 과장님도 보라색 옷 입고 오셨잖아요. 그쵸? 예, 엄청 신경 썼어요. 진짜 이 제품을 기획하는 거 못지않게 오늘 강의도 어제부터 여기서 리허설도 하고 시간도 맞춰보고 이랬습니다. 한 제품이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고가 정말 많죠. 예, 그 중에 그 제품을 기획하는 분들은 그 제품이 처음에 기획되면서부터 사장님들의 손까지 생산이 될 때까지 정말 긴장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원료 배합은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게 생산이 되기까지는 사실 이 제품의 어떤 색상이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글씨는 어떤 색깔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게 기획자의 의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디엘릭서 브랜드 런칭을 함에 있어서 뒤에서 노고가 많으신 저희 이은수 과장님 다시 한번 좀 박수 좀 쳐주세요. 안에서 네. 네. 안에서 이제 저하고 마이크를 주고받으면서 살았다 이러면서 들어갔거든요. 예, 지금 아마 물 한 잔 마시면서 편안하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저는 다시 한번 디엘릭서 퍼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런칭은 이제 엊그저께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전에 교육을 저희 엑스퍼트 강사님들하고 한 7, 8차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지금 어느 제품인지 다 알고 계시고 맛도 보셨기 때문에 뭐 새롭다 이러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지금 드셨을 때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잠을 잘 주무신다고 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이 들어가 있는 이 원료가 앞으로 우리 사장님들에게 어떻게 큰 비전이 될 수 있는지 원료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유레카로 제가 시작을 하죠. 저는 제 강의 많이 들어보셨지만 단 한 번도 동일한 PPT를 펼쳐놓지 않아요. 아시죠? 계속 디벨롭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런칭은 얼마 전에 됐지만 우리 사장님들께서 배송을 받은 지는 일주일이 넘으셨기 때문에 이 제품을 드시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데 저는 이랬어요. 저는 이 제품을 계속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이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유레카 언제 이거 나오는지 아세요? 유레카는요, 찾았다 이거예요. 어머, 발견했어, 찾았어. 내가 그동안에 긴가민가 했는데 아사모사한 게 있었는데 잘 이게 정리가 안 된 게 있는데 드디어 내가 발견했어. 바로 이거야 라고 할 때 외치는 게 바로 유레카입니다. 오늘 제 강의 PPT에 유레카가 2번, 3번 정도 나올 거예요. 어느 타이밍에 나오는지 눈여겨봐 주세요. 이번 주 월요일 미라클 모닝에서 잠깐 제가 소개해드렸었어요. 34, 60, 78. 뭐예요? 허리둘레? 뭐예요? 몸무게? 뭘까요? 네. 세상에, 이것도 유레카예요. 참, 우리 옛날부터 어른들이 9세 늙어 막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한의학적으로 맞는 말이긴 한데요. 이게 계절이 바뀌는 과도기에 9수가 될 때가 많이 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늙는 게 아니라 9에 한 번 꺾이고 9에 한 번 꺾이고 9에 한 번 꺾이고. 그래서 그건 이제 대체의학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는 현대의학에서 이거를 이렇게 과학으로 밝혀낸 거예요. 373개의 단백질로 나이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본 거예요. 인간은 언제 훅 가나 훅 가나 봤더니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35세, 저 34세예요. 한의학에서도 음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나이가 35세요 이랬는데 진짜 35세 되면 골밀도도 빠져나가고 단백질도 빠져나가고 근육도 빠져나가고 1%씩 야금야금 꺼내서 먹는 게 35 이후부터거든요. 근데 과학에서도 밝혀냈습니다. 34, 60, 78에 인간은 한 번 훅 늙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해당되시나요? 34.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다행이십니다. 네, 60, 78. 네. 어머 세상에. 너무 동안이셔요, 진짜. 자,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희에게는 디엘릭서가 작년부터 탄생됐어요. 5월 달에. 네. 그때 제가 이 사장님들한테 그 말씀 드렸어요. 사장님, 그린하고 레드가 나왔어요. 단품으로 제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브랜드 카테고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디엘릭서 카테고리가 나온다는 거는 계속해서 우리 사장님들께 묘약이 나올 거란 이야기였어요. 예, 여기 저 있죠. 디엘릭서란 것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영약, 묘약이란 뜻이었어요. 예, 그래서 디엘릭서 라인에 지금 넷째가 탄생됐잖아요. 예, 디엘릭서 어머니, 디엘릭서 아빠가 누구인지 아시죠? 그럼 저희는 뭐였나요? 큰엄마였어요. 큰엄마 데모. 네. 그래서 이 디엘릭서가 바로 우리 사장님들께 그 포인트, 나이를 늙게 할 수 있는 그 변곡점에서 과연 이 묘약으로 우리 사장님들께 이제 젊음을 줄 겁니다. 그래서 퍼플이 완벽하게 이제 딱 런칭이 되면서 라이프 체인징이 된 거예요. 예, 0단계 항산화는 디엘릭서 퍼플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항산화, 나이, 먹지 않아야 돼. 그러면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제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앞에 2장 정도만 사장님들이 좀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PPT고요. 그 다음부터는 예,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 정도는 한번 배워봐야죠. 지금 이렇게 세포가 있어요. 노란색으로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란 원이 우리 인간의 세포예요. 세포 안에 지금 약간 카키색,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핵. 그 안에 예, 보라색으로 예, 저의 의상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끝단에 꼬불꼬불 되어 있는 게 DNA이고 거기가 바로 텔로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로미어 우리 제품들 있잖아요. T 제품들이 바로 세포 안에 핵 안에 저 염색체 끝단 유전자 관리, DNA 관리해주는 카테고리가 저희 텔로미어 예,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포 안에서 주인공이 있어요. 2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집신같이 생긴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핵 안에 저 염색체 가지고 있는 텔로미어예요. 이 두 핵심 요인들만 알면 우리 사장님들은 세포로부터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요 파란색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파란 글로 되어 있는 거. 텔로미어는 원래 사용 횟수가 정해져 있다. 우리 이거 다 알아요. 우리 고급 정보. 지금 다른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텔로미어란 단어도 모르고요. 뭐 짧아지고 미토콘드리아 이런 단어조차도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 사장님들은 지금 수준이 너무 높잖아요. 우리 이거 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해되시죠? 텔로미어는 원래 사용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얘가 유독 짧아지는 이유. 예. 빨리 짧아지는 거는 내가 나이가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나보다 동안이다. 저분은 나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인다 하는 거는 텔로미어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얘가 유독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 이유가 봤더니 그 앞단에 누군가의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문제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하고 텔로미어는 세포 안에서 유기적으로 계속 상호 교환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처음 공개하는 어려운 PPT. 예, 지난번에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거의 디엘릭서 퍼플 마지막 강의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담아왔습니다. 야, 이건 뭐냐면은요. 항노화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하고 텔로미어인데 노화의 9가지의 원인이 있어요. 예, 노화의 9가지의 원인. 1번부터 여기 9번까지. 여기에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2가지 인물이 나타납니다. 텔로미어가 감소.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9가지 이런 것들은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텔로미어가 왜 줄어드는지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왜 기능이 짧아지는지. 자, 이거를 조금 더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비정상적으로 돼요. 그러면서 걔가 무언가를 분출해냅니다. 그게 바로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활성산소가 내 몸에 있는 세포 전체를 다 오염시켜요. 그래서 결국에는 텔로미어까지 훼손시켜지는 거죠. 이거 너무 쉽죠? 이거 머릿속에 장착하시고 비즈니스 하실 때 저희 제품에 텔로미어 제품하고요. 디엘릭서 퍼플까지 한 번에
예, 비즈니스 할 때 설명할 때 필요한 아주 요약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제가. 자, 이거를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미국의 피츠버그대 연구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산소 분출이 시작되는 거는 마치 핵 유출 사고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저희 이윤수 과장님께서는 배기가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는 더해요. 체르노빌 효과래요. 한 번 터지면 이건 걷잡을 수 없다. 왜? 세포까지 훼손을 시키고 텔로미어까지 완전히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활성산소, 배기가스, 활성산소, 핵 유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더 쉽게 완전히 더 심플한 일러스트로 정리를 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노아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오지마 예, 나한테 오지마 라고 앞에서 막는 것은 텔로미어고요. 뒤에서 항산화는 가지마 라고 해서 뒤에서 바짓가랑이를 잡는 게 바로 저 항산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직후배는 이 두 가지 항노화 프로젝트를 정말 가지고 있는 거죠. 진짜. 예, 진짜. 물론 텔로미어 제품 하나로도 저희 막광합니다. 예, 세계 최초 식물 추출을 해서 얻은 예, 저희 NMN, NAD, NR 다 들어가 있지만 이제 요번에 DLX 퍼플까지 나오면서 이제 더욱더 완벽하게 장착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걸 조금 우리 공부해 볼까요? 그럼 산화는 뭐냐? 산화는 그냥 우리 이런 거 녹 쓰는 거예요. 내가 변질되는 거예요. 젊었는데 나이 먹는 거. 노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보면 사과가 저렇게 갈변이 되는 거, 못이 녹 쓰는 거. 이걸 우리가 산화라고 하죠. 요거를 분자가 어떤 형태로 바뀌었을 때 산화냐면 물질이 산소를 딱 만나요. 산소를 만나요. 그러면 얘가 어떤 것을 잃어버리냐면 수소 또는 전자를 잃어버려요. 나는 산소를 만났으나 얘가 수소나 전자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어때요? 불안정해지는 거야. 나 어떻게? 난 짝을 이루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뺏어올 전자를 찾는 겁니다. 이리 와. 나랑 같이 놀자. 나랑 같이 합쳐져서 다시 한번 완벽한 분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을.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활성산소라고 하는 겁니다. 활성산소는요, 아까 자동차의 배기가스, 인간의 핵 유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숨만 쉬어도 나와요. 숨만. 그래서 나는 활성산소를 배출하지 않을 거야 하시는 분은 방법은 있어요. 숨을 안 쉬면 돼요. 안 쉬면 돼요. 자, 근데 우리 숨 몇 분 정도 안 쉬면 어떻게 되죠? 몇 분이에요? 골든타임. 뇌로 산소 올라가는 거. 10분? 네. 2분에서 3분. 5분이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골든타임 5분 아니에요. 2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숨을 안 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5%가 다 활성산소로 바뀐다. 그 활성산소가 어디를 공격하느냐? 세포막을 공격하면서 나랑 같이 놀자. 나한테 와. 이러면서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을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고 그 중에서 먼저 공격을 하고 손상이 되는 데가 어디냐? 1번이 뇌세포입니다. 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숨을 쉬어야 되는데 2분 이상 숨을 안 쉬면 우리 어떻게 돼요? 뇌사가 돼요. 2분 정도 숨을 안 쉬어도요. 장이나 폐나 심장이나 이런 데는 괜찮아요. 2분이면. 그런데 바로 뇌사가 되는 데가 어디다? 뇌입니다. 뇌. 그래서 자, 우리 사장님들 잘 생각해 보면 왜 내가 숙면이 좋아졌는지. 네. 뇌에 공급하는 산소가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네. 그 다음에 왜 치매하고 관련되어 있는지. 네. 세포막을 공격하는데 그 중에 뇌세포. 왜? 숨을 우리가 2분만 안 쉬어도 그 다음부터는 이게 레드, 이게 적신호가 오기 때문에 가장 먼저 뇌세포, 그 다음에 혈관세포, 피부, 그리고 결국에는 DNA 공격해가지고 암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이 페이지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사장님들 배포한 자료에 다 있어요. 이게 되게 다른 장표 같은데요. 제가 템플릿만 바꿔서 했지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배포한 자료에 있어요. 그래서 약업신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포를 산화시키는 활성산소는 관절염, 당뇨병, 알레르기, 천식,
자, 제가 천식 있으신 분들은 활성산소 때문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항산화제를 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제가 천식 환자분들한테도 권해주세요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약업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 상기도염 있으시는 분들 찾아가셔야 돼요. 고혈압, 심장, 만성피로, 피부 노화, 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정상세포가 활성산소 세포를 공격을 받아서 결국에는 쓸 수 없는 그런 세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인간에게 36,000가지가 있는데 90%가 다 얘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활성산소가 더 위험해지느냐? 20대까지는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항산화 효소, 활성산소를 대응할 수 있는 효소가 20대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2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뚝뚝뚝뚝뚝 다 끊기는 거죠. 네, 참 슬픕니다. 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자연 노화에 의해서 나의 항산화 효소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내가 과식을 한다. 음식을 많이 먹는다. 어때요? 여기서 활성산소 나오는 거예요. 소화하면서. 그래서 과식하시는 분 있죠? 몸이 좀 풍채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배기가스 배출이 더 많은 거죠. 인스턴트, 가공식품 이런 거 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스트레스, 흡연, 네, 흡연하시는 분들, 요즘 줄었다 하더라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자, 흡연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셔도 지리산에서 산림욕을 해도 그 중에 2%에서 5%가 활성산소가 된다면서요. 그런데 흡연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스스로가 발암물질을 찾아서 흡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는 디엘릭서 퍼플 정말 중요합니다. 그분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꼭 권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우리 이은수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거, 운동과 활성산소. 운동을 하면 참 멘탈에도 좋고 내 어떤 근육 발달에도 참 좋겠지만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죠. 강도가 높을수록 우리 몸에 활성산소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예인 중에 고현정 씨 있잖아요. 고현정 씨는 운동을 안 해요. 네, 고현정 씨의 피부관리법 책에 보면 운동을 안 해요.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손을 제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꼭 하거든요. 손 때문에 피부가 나빠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을 해서 피부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참 저도 유난이다 했거든요.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요즘에 테니스, 골프, 마라톤 하셔야죠. 내 체질에 맞는다면 하셔야 되지만 디엘릭서 퍼플 드시면서 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노화하고 관련돼서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섬유질이 파괴된다. 왜? 자외선 때문에 그래요. 자외선을 받으면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엘릭서 퍼플하고 페어링 하면 되는 거 뭐 있어요? 얼굴, 피부하고 관련된 거? 화이트죠. 여기다가 화이트 섞어서 드셔보세요. 저는 그 페어링 중에 화이트가 제 입맛에 제일 잘 맞거든요. 그래서 피부 관리 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화이트에다가 퍼플 같이 섞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매. 이게 어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치매는 여기저기 갔다가 얘기하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치매라고 하는 거는 산소도 많아야, 좋은 산소도 많아야 되고요. 좋은 피도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심장에서 펌핑하는 피의 몇 프로가 뇌로 가죠? 몇 프로였죠? 15%입니다. 75%는 온 몸을 돌아다니고요. 15%는 뇌로 보내야 돼요. 어디로? 이 경동맥. 그래서 우리 메카닉 할 때 흉쇄 유돌근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흉쇄 유돌근 안쪽에 경동맥, 목의 동맥, 제일 큰 동맥, 빨대같이 생긴 동맥이 심장을 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가 경동맥이 흐름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심장에서 뿜어낸 피가 뇌로 빨리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피가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피 안에 적혈구가 있어요. 그래서 적혈구는 산소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혈구 중에. 그래서 결국엔 이 치매가 걸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산소와 혈액이에요. 산소와 혈액. 그러다 보니 우리 사장님들께서 퍼프를 드셨을 때 벌써부터 나 잘 잤어. 나 신생아 같이 잤어. 나 1시간만 자던 사람이 4시간 있다 깼어. 예, 그게 없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장기 중에 산소의 사용량이 가장 많은 것이 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제가 같이 치매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적혈구가 산소를 등에 업고 모든 세포로 산소 공급을 장기와 세포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게 바로 이 적혈구이기 때문에 예, 이 적혈구가 좋아지면 예, 결국엔 산소 운반도 좋아진다. 자, 그 다음에 DNA 손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전자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 암까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아까 배기가스 그리고 저는 그거보다 더 강하게 예, 핵 유출 예, 체르노빌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과도한 활성산소가 문제가 되는 타겟이 있어요. 타겟. 첫 번째, 40세 이상이면은 일단은 이거는 뭐 예,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40대 이상이신 분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40대 이상이신 분 찾으세요. 우리는 아직 젊은데 예, 40대 이상 예, 중년이 되면 아까 20세부터 뚝뚝뚝뚝 항산화 효소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40이 되면 일단 반이 없어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항산화 효소가 없어지고 80이 되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만과 대사질환 있으신 분들 있죠? 네. 어쨌든 비만은 질병이에요. 예, 빼긴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비만과 대사질환 있으신 분도 예, 타겟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몸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참 저도 이게 말씀드리기가 참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알아야 되니까 정보 차원으로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참 희한하게 어르신들한테 나는 고유의 채취가 있어요. 그쵸? 우리 외할머니네 집, 외할머니 집 생각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그냥 쉽게 노인 냄새, 아저씨 냄새, 고령취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유가 있던 거예요. 그분들이 샤워를 안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나온 여러 가지 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 과산화지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노네랄이라고 하는 호르몬 향이에요. 냄새예요, 냄새. 근데 이게 아까 제가 그랬죠.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얘가 훅 떨어지니까 그 냄새를 얘가 정화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기사 하나 나왔던데요. 어디에서 저 노네랄이 가장 많이 나온대요? 1호선이요? 1호선이요? 귀 뒤래요, 귀 뒤. 예, 귀 뒤. 저도 몰랐거든요. 이 귀 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냥 우리 뭐, 이거 재미삼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옆 사람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보 차원으로 알고 계시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하라일즈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두피에서 요거는 누구에게나 날 수 있는 두피 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향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번 권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메카닉도 마찬가지. 우리 사장님 메카닉 해보셨지만 실습할 때 장난 아니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요만한 공간에 한 10분, 5분만 이렇게 시연을 해도 벌써부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채취가 나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 자연스럽게 네, 누구나 이렇게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빨리 내 몸에 필요 없는 핵과 같은 뭐 나쁜 물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디엘릭스 퍼플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 라고 하면서 권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과하게 쌓이면 나타나는 불쾌한 냄새가 바로 노화성 호르몬 노네랄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제가 그냥 정보 차원으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우리 몸을 보호하려 먹는 것이다. 먹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산화 식품을 많이 드셔야 어르신들도 너무 좋다 이 얘기를 하네요. 항산화 물질.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산화가 뭔지 우리 세포에서 누구 때문에 얘가 문제가 되는지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제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그게 바로 활성산소 방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산화되는 걸 막는 거니까 항산화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활성산소 방어 시스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진짜
항산화를 이제 찾으러 가셔야 되는 거죠. 이제 산화 알았고, 냄새도 왜 나는지 알았고, 그 다음에 핵과 같이 엄청 무섭다는 것도 알았으니, 나 이제 솔루션을 알아야 되겠다. 이제 진짜 항산화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 항산화제 종류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세 가지의 물질들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세까지는 최고로 됐다가 점점 없어진다라고 하는 내인성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뭐 SOD 많이 들어보셨고요. 그다음에 뭐 글루타치온, 뭐 카탈라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젊었을 때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외부로부터 그거를 찾아서 먹어야 되죠. 그게 바로 어떤 영양소냐면 비타민에서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일 성분으로도 먹지만 웬만한 건강기능식품의 부원료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산화 영양소 이렇게 얘기하죠. 그중에 비타민 C, 엄지척 이러죠. 예, 비타민 C 정말 좋은 항산화 영양제 맞습니다. 예, 근데 진짜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항산화 효소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이렇게 의식을 하고 우리는 찾아 먹었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항산화제를 고를 때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 지표라는 게 있어요. 진짜 항산화제 이거 맞아? 진짜 항산화 되는 거 맞아?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이제 지표, 검증된 지표 세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DPPH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애플타민 C 세럼 교육재료에서도 보여드렸거든요. 무언가 이 불완전하게 되어 있는 이 용매를 넣었을 때 그 용액이 안정화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얘가 편안한 원래 상태로 됐네? 라고 하는 게 DPPH고요. 그 다음에 ABTS라고 하는 거는 환원 능력. 얘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진짜 얘 되돌리네? 되돌려질 수 있네? 라고 하는 능력이 바로 ABTS. 그 다음에 ORAC, 오락 이렇게 읽습니다. 얘는 이제 유럽에서 먼저 시작한 검사 지표인데요. 얘는 활성산소가 얼마나 처리하고 있는지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검증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체크포인트 설명드리면 항산화 활성 지표가 있는지, 그 다음에 항산화 물질이 있는지, 뭐 플라보노이드라든가 페놀성 화합물 이렇게 항산화 줄 수 있는 물질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 그것도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사장님들 다 이거 보셨죠? 네. 이 정도예요. 이제 하도 보시니까 이제 감탄을 안 해.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까도 비하인드 스토리 조금씩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중간에 포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정말 이 원물의 이 맛은 최선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걸 더 넣어보고 어떤 걸 더 내려보고 이러면서 정말 맛을 하는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사장님들께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예, 그래서 탄생된 우리 제품. 디엘릭서 퍼플 99,000원? 이거 사실 저는 10만 원 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타서 보시겠어요? 30호에 15만 원, 30호에 8만 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타서 드시는 거. 그 다음에 30호에 12만 원, 병 4병에 30만 원, 15호에 7만 원.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따라서 드시는 거거든요. 7만 7천 원, 730ml. 글쎄, 제가 10만 원 넘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우리 사장님들 저 미워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료, 부원료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예. 이건 진짜 약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를 100점으로 봤을 때 여기 제일 중요한 여기 라스베랄트롤 저희 여기 99.5인데요. 며칠 전에 연구원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10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흥분되잖아요. 저는 또 우리 사장님께 막 좋은 정보를 빨리 주고 싶어서 100으로 수정할게요. 막 그랬더니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제가 더욱더 여러 번을 거쳐서 더욱더 안정화가 됐을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러거든요. 저희 함량이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예, 저희가 진짜 아시죠? 저희는 진짜 솔직하고 양심적으로 타사였으면 벌써 숫자 고쳤을 거예요. 안 고쳤어요. 근데 100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함량 얼마큼 들어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100 들어있어요. 자, 그럼 타사 대비 왜 우리가 이렇게 진짜 항산화의 지표를 가지고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레스베랄트롤 함량을 보셔야 돼요. 타사도 이거를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비타민 같은 거를 넣을 수 있겠죠. 또 포도씨 같은 걸로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물에서 뽑을 수 있는 뭐예요?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디엘릭서 퍼플, 레스베랄트롤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디엘릭서 퍼플, 강력한 항산화 레스베랄트롤 들어가 있어요. 다른 회사도 레스베랄트롤 있어요. 잽이 안 되는 거죠. 어디에서 원물을 찾았느냐 그것도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트랜스형입니다. 흡수가 훨씬 더 빠르는 거예요. 체내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시스형보다. 그 다음에 어디서 찾았느냐? 호장근, 포도씨, 석류. 그리고 액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얼려 드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되고요. 제가 이번 주말에는 그 사장님들 먼저 공급해드리냐고 오히려 저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주말에는 이걸 얼릴 거예요. 얼음 큐브에다가. 예, 그래서 그린도 얼리고 레드도 얼리고 화이트도 얼리고 퍼플도 얼릴 거예요. 그 얼음 조각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라스에다가 그거 하나 타고 그 다음에 탄산 한번 타고 이래가지고 우리 단톡방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레스베랄트롤 아까 말씀드린 레드 와인에 들어가 있는 10대 슈퍼푸드의 하나이다.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강력한 항산화 원료로 되어 있는데 저 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바탕 글씨는 우리 사장님들이 좀 아셔야 돼요. 레스베랄트롤 논문을 보면 너무 대단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세포 자살 유도.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항암 효과가 엄청난다는 거죠. 발암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자를 억제한다. 여기 있는 논문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위로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항암 시 레스베랄트롤을 섭취를 하면 부작용이 줄여졌다라는 논문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런 논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스형보다 더 유익한 흡수가 좋은 트랜스형 레스베랄로 되어 있고 항산화 물질 사이에서 초강력한 산화적인 효과가 있다. 자, 이쪽 볼까요? 비타민 E, 토코페롤, C, 그 다음에 레스베랄트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적으로 합성으로 만든 산화제보다도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비타민 C 좋아요. 하지만 레스베랄트롤하고 딱 갖다 댔을 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대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원료로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 비타민 C 부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네. 그러니까 이 한 포에 진짜 오로지 항산화 활성산소 방어 시스템. 잊지 마세요. 이 한 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레스베랄트롤에 대한 임상맘 좀 빨리 볼까요? 여성 갱년기에 좋다. 여성 갱년기에 좋은 부원료도 들어가 있는데 레스베랄트롤 자체가 여성 갱년기에 좋대요. 그중에 요추하고 퇴퇴경부. 여성이 완경이 됐을 땐 임신과 출산을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제일 무너지는 게 골다공증입니다. 그 뒤에 가서 호르몬 얘기할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AST, ALT. 어제 이제 캡틴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 저희 회식 아닌 회식을 캡틴실에서 잠깐 했거든요. 도수가 좀 센 거를, 정말 좋은 술을 먹었더니 팍 퍼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드셨는데,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레스베랄트롤이 숙취에 좋아요. 왜 그러지? 논문이 있어요. 자, AST, ALT가 뭐냐면 간에서 해독해주는 효소 이름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피를 뽑죠. 간에서 피를 뽑는 게 아니라 혈관에서 피를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혈관에서 피를 뽑았는데 제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효소들이 간에서 탈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탈출해가지고 온 사방팔방 이 혈관을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은 간에 있어야 되는데 혈관으로 빠져나왔다는 거는 간이
해독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AST, ALT 수치가 감소됐다. 간 해독에도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심장혈관 보호해준다. 산화적인 스트레스. 자, 산화적인 스트레스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핵 유출입니다. 핵 유출. 산화되어 있는 이 산화적 스트레스가 활성산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전반적인 활성산소 수치를 산화적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노화 인자가 감소가 됐다. 시르투인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대더라. 자, 그 다음에 비타민 C보다 아까 환원 능력이 더 좋다. 비타민 C도 좋아요. 그런데 걔하고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비교가 안 되냐면 저 이 임상을 이 논문 제일 사랑하거든요. 자, 이게 쬐끄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비타민 C를 3000 마이크로미터 농도에서 38% 억제했대요. 그냥 단위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3000이라는 거를 넣었는데 억제는 38%래요. 그런데 레스베랄트로는 이만큼을 넣었는데 억제가 50%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능력은 비타민C도 우리가 최고로 알고 있지만 비타민C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저희는 근데 부원료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알코올 체력, 산화 스트레스 유발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감소가 된대더라. 그 다음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감소가 됐다. 이건 뭐예요? 염증, 피부 재생. 그 다음에 뭐 염증 완화 이런 것들을 더 좋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세포 이동이 좋아졌다는 거는 상처가 났을 때 빨리 피부가 재생이 된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상처 치유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폐, 신장, 면역, 뭐 신장 기능에도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 이게 바로 레스베랄트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역할이고 기능이에요. 자, 근데 저희는 차원이 다른 레스베랄트롤을 유레카 찾았어요. 어디서? 예, 바로 호장근에서 찾았습니다. 예. 호장근만 아니었으면 저희도 요렇쿵저렇게 해가지고 아마 엄청 빠르게 더 나왔을 수도 있어요. 타사처럼. 근데 저희는 이 호장근을 놓지를 못했어요. 이 원물 자체가 너무나 매력이 있어서. 예. 그래서 호장근, 포도씨, 석류 여기에서 레스베랄트롤을 찾는데 그 중에 이 호장근이라고 하는 이름에 근자가 들어가 있으니 뿌리겠죠, 뿌리. 약재. 그래서 정말 민감하신 사장님들은 딱 드시면 약재 맛이 나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호장근 원물의 맛입니다. 제가 애프터 할 때 사장님들께 이렇게 수푼으로 맛보시라고 막 드렸어요. 그게 포도씨 100% 하고요. 호장근이었는데요. 그게 호장근이 100도 아니었대요. 그게 타사가 나름대로 먹기 좋으라고 배합을 했는데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사도 그러니까 의약품이었거든요. 의약품도 먹기 좋게 만든 게 최선이 그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때 그거 드시고 토하신 사장님도 계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너무 힘들다고. 근데 저희 이렇게 만냈잖아요. 얼마나 여기 피와 땀이 여기 들어가 있겠어요. 호장근, 포도씨, 석류에서 저희 레스베랄트롤을 찾았다. 그중에 호장근. 예, 여기 이제 호피 무늬를 닮았다고 해가지고 호장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장근은 DPPH, ABTS. 우리 직구파 사장님들은 막 이런 지표도 이제 막 다 정보를 아시는 거야. 타사 사장님들은 모르실 텐데. 환원 능력, 안정화 이런 것들이 최고예요, 최고. 어떤 물질보다도 최고. 자, 그럼 호장근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볼까요? 호장근요, 잘 모르시죠? 얘가 의약품으로 나오고 있어요. 약으로 쓰는 거예요, 약. 어떤 분들이 찾아서 드시냐면, 예, 암 환자분들이 드세요. 암 환자분들이 약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쓰든 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에 얼마만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냐라는 게 중요하죠. 예, 호장근 치면 예, 항암제로 예,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하고 제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항염, 항균, 항암에 좋다. 그 다음에 역시 비타민 C하고 했을 때 활성화력이 너무 좋으며 레스베랄트롤을 함유한 호장근은 산화 및 염증 스트레스에 포괄적으로 효과가 있대더라. 예. 자, 그 다음에 비타민 C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 제거가 있고
재고가 있고, 그 다음에 폴리페놀이라든가 리놀렌산 이런 것들이 함량이 상당히 높대더라. 그래서 우리가 포도씨나 이런 데서도 추출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정말 이게 유레카예요. 어디서 남들이 찾지 않은 밀도가 높은 고함량, 고밀도 원물 자체에서 50% 이상이 다 레스베트럴트롤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 바로 이 호장근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메인 원료만 보더라도 사장님들께서 믿음에 가시겠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부원료 보여드릴 거예요. 부원료도 그냥 뭐 비타민 12종 이런 게 아니에요. 부원료도 보면은 너무 든든해요. 선생님 어떻게 이런 걸 넣었을까? 회화나무 추출물, 블루베리, 세븐베리, 마카, 아르기닌, 비타민 C 다시 한번 또 넣었어요. 자, 그 중에 지금부터 부원료만 가지고도 우리 사장님들이 갖고 계시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병분류정보센터에 가서요, 저 갱년기라고 딱 치면 갱년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질병이 두루룩 떠요. 총 5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저렇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남성 하나, 여성 하나 있겠지 했는데 5가지의 갱년기에 관련되어 있는 질병이 이름이 뜨는데요. 남성은 넘버 50.80. 예. 자, 여기서 넘버 50.80이신 분들, 네, 손 들어보시겠어요? 질병 코드? 네. 자, 여성은 N91.1, 95.1. 이게 질병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갱년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누구나 다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0대, 50대는 굉장히 편안하게 나는 폐경하고 완경하고도 별탈 없이 잘 지나갔어 하는 분이요. 갑자기 60, 70 됐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장님들 50이 넘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60이 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특히 여성분들은 완경이 됐을 때 죽을 때까지는 호르몬이 이제 완경이 되면서부터는 관리가 이제 이게 나오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의 문제점이 60과 70에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 갱년기를 잘 넘어가신 분도 60과 70대는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N95.1 폐경. 예, 여성 갱년기 상태인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호장금, 포도씨, 석류, 레스베랄트롤이 들어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회화나무 추출물, 블루베리, 세븐베리가 우리 여성 건강을 책임져 줄 겁니다. 그 중에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 들어가 있어요.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1일 권장량 버금가게 들어가 있어요. 예, 솔직하게 얘기하죠. 버금가게. 넘치지 않아요. 예, 버금가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예, 레스베랄트롤 하나만 가지고도 되는데. 자,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45세에서 55세가 되면 갱년기 증상이 이제 막 생겨. 갱년기를 완경으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완경은 월경이 완전히 끝난 거를 완경이고요. 갱년기는 그 완경이 되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시기예요. 그걸 갱년기라고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년에서 10년이에요. 그래서 갱년기는 35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사장님들 잘못 알고 계세요. 갱년기는 35세부터 60세까지고요. 그 중에 더 좁히면 40세부터 55세가 갱년기. 그 안에 갱년기 증상이 있고 완경이 되시는 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이 11가지가 있어요. 여성분들이. 이거를 이제 쿠퍼만 지표라고 하는데 이 쿠퍼만 인덱스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게 바로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엘릭서 퍼프는 누구가 드셔야 되냐면 우리 일단 40대 여성이신 분은 일단 드셔야 돼요. 일단 당연히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경부터 갱년기부터 완경까지 드셔야 돼요. 그래서 생리통으로 고생이신 우리 딸내미. 예, 당연하죠. 예, 자, 성인 기준이 없어요. 얘 식품이기 때문에. 기타 가공품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초경을 한다는 건 성인 아니겠어요? 내 딸내미가 중학생이야. 초경해. 걔 이거 한 번 먹는 거예요. 그리고 PMS 증후군 나보다 걔가 더 심할걸요? PMS 증후군이 뭔지 아시죠? 골반이 아프고 아랫배가 아프고 가슴에 통증이 있고 이런 게 다 불편하고 막 신경질 나고 이게 다 PMS 증후군이거든요.
PMS 증후군,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되어 있는 불편한 증상이신 분들도 다 DLX 퍼프를 드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 초경, 갱년기, 완경까지 다 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화나무가 어디에 좋냐 봤더니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데 그중에 안면홍조, 피로감이 좋다. 그래서 안면홍조는 이제 자율신경이 실조가 되면서 이 밸런스가 깨져버리니까 더웠다가 추웠다가 막 얼굴이 빨개졌다가 차가워졌다가 웃었다가 화냈다가 막 이러잖아요, 엄마들이. 예, 그런 것들이 좋아졌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 골밀도가 좋아졌다. 우리 그 뼈는 조골세포하고 파골세포라는 게 있어요. 조골세포는 뼈를 만들고요. 파골세포는 일정량이 다 쓰고 난 거를 부셔서 다시 혈액에 집어넣어가지고요. 영양 공급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는 호르몬의 명령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딱 끊긴다. 특히 여성 호르몬이 딱 끊기면 조골세포는 명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뼈를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리고 파골세포는 걔하고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계속 뼈를 부수죠. 그래서 여성이 갱년기가 되고 완경이 되면 예, 뼈의 구멍이 송송송송 뚫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꼭 요것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혈압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역시 또 블루베리까지 저희 또 부원료로 들어가 있죠. 폐경 후에 골 손실까지 예방을 해준다. 자, 그럼 남성분들은 어떻게 좋냐? 역시 레스베랄트롤. 예, 프리미엄의 레스베랄트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마카, 아르기닌. 듣기만 해도 불끈불끈 하잖아요. 그래서 레스베랄트롤하고요, 아르기닌하고 마카를 치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 대부분의 컨셉이 뭐냐면 아침부터 밤까지 활력 폭발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내 몸이 되나 봐요. 그래서 레스베랄트롤의 그 SCI 논문을 보면 전립선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소팔메토 굳이 안 드셔도 됩니다. 네, 저희 소팔메토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요. 레스베랄트롤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아르기닌하고 마카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남자들이 인터넷에서 몰래 찾아서 드시는 원물이 이거 제가 마카로 알고 있거든요. 예, 남자분들 세계에서는 예, 아르기닌하고 마카는 정력제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마카, 성욕이 증가가 됐다. 또 정액의 양과 정자 수, 예, 그리고 정자의 움직임이 좋아졌다. 정자가 많아지더라도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움직임도 좋아졌고, 그리고 마카는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굉장히 심리적인 증상도 완화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남녀 공통으로 다 좋은 원료이며, 아르기닌은 아유 부끄부끄 민망한 그런 문구 있습니다. 예, 성기능 개선에도 예, 좋아진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아르기닌은 피로 회복, 피로 감소. 그 다음에 역시 발기부전 남성분들에게도 아르기닌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서 제가 정말 걱정이에요. 이 원료를 딱 보면 아까 제가 0단계 뭐 항산화 뭐 이렇게 멋있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 제품에 부작용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부작용 뭐겠어요? 누뚱이 날 수 있어. 누뚱이. 예, 그래서 예, 계획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권해드리냐? 제가 조금 더 편집 다시 했어요. 예, 1차 교육했던 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 사장님들께서 체험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산소 공급이기 때문에 숙면이에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캡틴 6년 했잖아요. 캡틴하고 저하고 이윤수 과장님하고 매번 만날 때마다 마스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를 하고 각자 자리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딱 먹고 났는데 제가 좀 이상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마음이 설렌다고 해야 되나? 뭔가 차분해져야 되나? 아무튼 이상해. 근데 이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되게 편안해지면서 제 표현에는 이렇게 매듭이 져 있는 게 이렇게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윤수 과장님한테 나 이런 증상이 있는데 본인도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캡틴께서 이렇게 갑자기 나오시더니 자,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이거 뭐냐? 막 이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그때 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체험은 거의 다 우리 사장님들 수면의 질이 좋아질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는 이게 수면제는 아니에요.
아셨죠? 나 이 체험을 못했어라고 해서 이 제품이 나한테 안 맞는 게 아니라 일단은 네,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누구나 먼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활성산소를 아웃시켜버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사장님들께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 활성산소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거가 2차적으로 좋아지실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떤 분들은 최치일 거고, 어떤 분들은 천식일 거고, 비염, 중이염, 불면증, 그 다음에 운동 매니아, 흡연, 그 다음에 여성, 남성, 갱년기 증상이 순차적으로 올 겁니다. 지금 런칭된 지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1차적인 체험에만 지금 느끼고 계실 텐데요. 아마 주변에 PMS 증후군, 남성 갱년기, 여성 갱년기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면 적극적으로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오늘의 멘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제가 매일매일 이런 그 명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문구가 오는 메일링이 이제 와요. 가입된 게 있는데 며칠 전에 이런 게 하나 왔더라고요. 근데 짧은 그 명언인데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참 그래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점을 보는 거는 인간의 본능이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단점을 보고 얘기한다면 아유 본능에 충실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단점을 보는 건 본능이고요. 그 사람의 장점을 찾는 게 바로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주변에 계시는 뭐 스폰서님, 파트너분 사장님들 또 뭐 가족들, 친구들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는 본능에 충실할 것인가 나는 능력이 좀 있는 매서운 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엘릭서 퍼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